각대하십시오. 전기를 빼는데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차, 신차가 오면 요즘 신차가 종류가 하도 많이 오니까 또 수입차도 많고 전기선을 반드시 빼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판단이 서면 반드시 뺍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밖으로 나가든 뭐 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간략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 빼야 되는데 차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왜 타공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차 자체에 아까 꼼꼼하게 튜브를 비셔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샵에서 해가 온 걸 봤을 때 아주 위험한 행태도 좀 덜어 간간히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뭐 조명도 비추고 이런 참에 장을 펼쳤으니까 파워선을 빼는데 주의점 또 완성도 이런 것을 또 설명해 가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저 부분 예. 저렇게 해서 배선을 뽑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빨간 색깔이면 보기 싫으니까 예를 들면 그거 수주 튜브를 한다. 익스팬더를 이제 씌우면 좋겠죠. 근데 이게 까만 색깔이지 않습니까? 뭐 익스팬더보다 요게 더 보기 좋은 것은 그대로 합니다. 마이너스 아스선을 빼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출력에서는 마이너스 아스선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앰프가 여러 개가 되고 맥스 파워 전력 소모량이 50A를 살짝 넘어가는 차일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배터리가 지금 이 하나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만 딱 되어 있습니다. 차체에. 마이너스는 차체를 통해서 배터리로 충전이 되죠. 차체를 통해서 배터리로 충전됩니다. 나가는 것도 이 배터리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통해서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이 이제 짧기 때문에 그 사계절이 짧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제 주로 보면 이게 아스를 하는 볼트나 이런 부분들이 OEM사에서는 내구성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그러고 파워앰프를 뭐 차 출력 외에 파워앰프를 뭐 50A씩 빼먹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전혀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도 이게 페인트 같은 것도 안 벗기고 바로 아스 합니다. 그러나 차 자체에서 쓰는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거나 무엇이 일어나노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차가 시속 200km 밖에 못 가게끔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250km 달린다. 그러면 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도 우리가 기존 차에서 빼쓰는 전기보다 많이 빼쓰기 때문에 보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강해야 되죠.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써도 되고 만약에 원래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가까운데 또 한 군데 와서 또 아니면은 엔진 샤시 쪽에서 이쪽에 뭐 볼트 풀으면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구멍 볼트 이렇게 구멍만 나가 있고 이런 데 보면 여기 보면 구멍만 나가 있죠. 제가 배터리를 빼서 살짝 보겠습니다. 우리 엔진 몸통에 가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 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찾으면 됩니다. 알루미늄 샤시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체결해서 배터리 쪽으로 가져오면 아주 완전한 마이너스 터미널 마이너스 전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플러스만 빼지 않습니까? 플러스만 빼는데 마이너스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것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고 빼낼 때는 그러한 요령으로 빼내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다. 여기도 보면 결국은 이쪽에 이제 화면이 어디까지 있나요? 요 보이죠? 요런 거 여기 없다면 요런 거 풀어서 터미널 해갖고 갖고 와도 된다 이 말이죠. 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느냐? 이 마이너스가 알터네이터 발전기가 엔진에 붙어 있죠. 엔진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덜덜덜 던지기 때문에 미미가 있죠. 미미. 저쪽에 보면 미미입니다. 미미는 이제 엔진이 자체에 탁 올려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션에도 미미가 있고 무거운 것들은 이제 그 자체가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쇠로 바로 직결로 체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관절에 관절 연골처럼 특별한 고무로 해가지고 쇠와 쇠 사이에 고무가 있습니다. 그 고무가 이게 엄청 질겨가지고 아무리 이게 오랫동안 있어도 안 상합니다. 그게 이제 갈라지고 기름기가 빠지면 관절 막간 것처럼 자체가 툭툭툭툭 뜹니다. 그러면 엔진 미미가 마탱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탱이 갈라면 뭐 5만 킬로, 10만 킬로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특수한 고무가 있다. 그리고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이제 엔진 알터네이터에서 마이너스도 전기 생산을 하고 플러스도 생산하는데 플러스는 엔진 알터네이터에서 다이렉트로 이리 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모두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따라가 보면 알터네이터에서 다이렉트로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메인 퓨즈로 가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고 역으로 따라가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오는데 유선으로 바로 오고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는 엔진 샷시 이 몸통에서 이게 차체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배터리가 공급받고 충전하고 모자랄 때는 1이 보내는데 엔진의 마이너스 전기는 어디서 와? 1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엔진에서 저기 보이네요. 엔진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유선을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요거 이 움직이죠? 엔진이 이쪽 부분이 떨어도 이쪽에 체결되어 있는 선하고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요것이 좀 얇다. 요것이 보통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 자체에 전기를 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오디오를 장착할 때 파워앰프 전력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뭔가 여기 외부에 뭐 우리 예를 들면 뭐 캠핑 차박을 한다. 그러면 또 충전기를 꽂고 전기를 빼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방전을 시키고 나서 시동을 켜면 전기를 쫙 충전하죠. 그때 뭐 차도 만약에 에어컨을 켜고 또 달리게 되고 또 열선을 켜야 되고 또 에어컨도 더우니까 뭐 겨울도 마찬가지고 팬을 세게 돌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앞쪽에 있는 이제 그 엔진열을 시켜주는 팬도 또 돌게 됩니다. 반면 헤드라이트 켜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전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필요한 형태에서 알터네이터 전기가 뽑혀져 나오죠. 그러면 그 전기가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마이너스는 약한 겁니다. 그때 되면 약한 겁니다. 부하를 받습니다.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아스를 이제 추가로 하나 더 해주는 것도 좋다. 근데 이 차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 차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레진을 가지고 아연각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때도 레진을 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승행할 때 막 써야 되니까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뭐 운도 좋았고 그런 소재를 찾는 데 있어서 또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이제 또 누군가가 또 소개를 해주고 이런 거 있더라 저런 거 있더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써봤죠. 그때 이거를 했는데 노이즈 이게 빵 때리면 차가 떨리는 노이즈 거의 1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 레진에 레진이란다 부틸 테이퍼에 그러한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안 붙이죠.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부틸 테이퍼, 부틸 이제 매터 언박지 붙어 있는 거 그거는 이거보다 질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 싸죠. 이건 비싸고. 그리고 요거는 부틸이 주로 많이 쓰는 여기고 요것도 상중하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부틸 테이프입니다. 이것도 부틸 테이프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쪽은 뗄 수 있습니다. 뗄 수 있고 요쪽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죠.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스 하고 나면 이렇게 벤트를 벗기지 않습니까? 벤트를 철솔로 드라이브에 꽂아가서 윙 벗기내면 이제 쇠가 뽀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피스나 볼트를 조아서 체결하죠. 터미널을 케이블 터미널을. 그런 다음에 이 그대로 두면 산소 접촉 때문에 녹습니다. 특히 바닷가에는 바로 그냥 부식이 그냥 시작됩니다. 그때 이거 잘라가지고 딱 붙여버리면 툭 눌려가지고 요거 이제 안 떨어지니까 눌리기 좋지 않습니까? 완전 정말 잘 붙습니다. 이게 양면 테이프보다 더 잘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탁 놔두면 물이 담겨 있어도 안 손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 두 개를 보면 어떤 밀도나 질이 이게 더 좋게 보이죠. 이거는 조금 싸게 보이고 이거보다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더 비쌉니다. 여기 대신에 이건 두꺼우니까 좀 괜찮고 이는 얇으니까 또 용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아스하고 나서 또는 철판 구멍이 났다. 또 그걸 가리고 싶을 때 또 뭔가 고정하고 싶을 때 깨끗하게 이 면이 살아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는 부틸 테이프고 그러면 이제 맨날 부틸 하니까 또 한 가지 더. 이것도 부틸이죠. 고무. 요 고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넣어줘. 이렇게 쓸만큼 쓰고 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우리 자동차 비닐 도어 트림을 탁 빼내면 이너 패널이 없는 차들은 이 비닐 같은 거로 가지고 이너 패널 쪽에 이렇게 서비스 홀 구멍이 큰 걸 빗물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삥 둘러. 그때 삥 둘러 이렇게 접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뗐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비닐을 차고 들어오더라도 타고 내려와도 이게 다 비닐 쪽에 테두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오죠. 그 역할을 할 때 쓰는데 이것도
상중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틸을 이제 구매하시거나 부틸이 뭔데 맨날 부틸이라 그래 저 양반 그럴까 봐서 제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왕 제가 지금 차가 돌아서면 바로 제 자재가 있는 테이프 종류의 자재가 있는 공간이라서 해봤고, 그럼 이것이 이게 체르노퍼 케이블입니다. 체르노퍼 이제 전원선인데 4게이지죠. 요것이 하살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리 갈 겁니다. 빨간 건 없습니다. 까만 거로 이제 할 건데, 요 체결되면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딱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잘 분다 했죠. 굉장히 잘 붙습니다. 요만큼 마저 해보면 또 때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 안 들어갑니다. 요리 하고 이걸 좀 당겨 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뒤로 이제 갈수록 두꺼워야 되겠죠. 갈수록 두꺼워지면 요리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저기서 밀 겁니다. 왜냐면 저쪽에 제가 이제 카바를 손상 안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보니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요래 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좀 땡땡땡땡 붙여주면 그러니까 타공이 14mm 정도 되어 있으니까 요거 두께 해도 14가 안 됩니다. 그러면 쑥 딸려 들어옵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굵어지죠. 두껍지 않습니까? 이쪽 놓으면 그때부터 걸리가지고 찌찌 늘어지면서 이제 이쪽 부분은 자꾸 이제 압착이 됩니다. 번데기처럼 자꾸 이제 당기니까 제가 배선을 당길 겁니다. 끈끈하게. 그럼 여기는 불룩하게 번데기가 쭉 맞은 것처럼 불룩하게 되면 그러면 실내는 이제 제가 저 카바를 디귿자 형태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려놨습니다. 카바를 저 똑같은 건데 잘라내버리면 안 되고 V자 내지는 U자 디귿자 형태로 잘라가지고 위로 탁 접어놨고 탁 걸쳐놓으면 쇠만 이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카바를 내립니다. 그러면 포가 안 나니까. 그걸 카바가 내리기 전에 쇠에다가 이걸 계속 밀어가지고 침 좀 발라가면서 그러면 이제 손바닥에 안 달라붙으니까 쫙쫙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편에도 이렇게 이 정도면 차의 손상이 전혀 없이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타공은 했지만은 이제 현상에서 차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확률이 하나도 없다. 또 고유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어차피 큰 배터리를 꽂을 수 있도록 이 차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통상 80 정도의 80A 정도 같습니다. 70짜리네. CCA가 750, 760. CCA는 여기 보이죠? CCA. 추울 때 상온이 배터리는 상온일 때 기준으로 암페어를 표시하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을수록 배터리는 잘 작동하죠. 전기차도 겨울에는 충전도 잘 안 되고 얼마 쓰지도 못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배터리가 좋은 기든 싼 거든 간에 좋은 기면 좀 덜 할 뿐이고 싼 거는 더 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전기차에 좋은 배터리 들어가 있다. 그러면 겨울에도 충전을 좀 빨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보통 트럭에는 싼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그래서 또 트럭에는 진짜 충전할 때 답답합니다. 겨울에 얼마 써도 못하고 히터도 때도 못하고 멀리 못 가니까 히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터리라 부르는 이놈은 무조건 추울 때는 약하다. 근데 온도가 올라올수록 지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CCA가 760인데 추울 때 쿨링 추울 때 이렇게 이제 커넥팅 로더 이게 엔진에 프라이힐이 있습니다. 그게 스타트 모터가 돌려주는 거죠. 그것을 돌릴 때 보통 이런 차들은 한 150A 먹을 겁니다. 한 1초, 0.5초 사이에 150A. 옛날 디젤차는 200A 먹기도 하겠습니다. 요즘은 150A 이런 정도 먹을 겁니다. 그때 이제 강력한 힘을 내죠. 150A니까. 그때 대신에 시동이 딱 걸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그럴 때 추울 때 760A까지 낼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헬기 시동 걸 때 시간 많이 걸리죠. 싱 하면서 프로펠러가 슬슬 돌지 않습니까? 그때 전기 엄청 먹거든요. 그때 시동 켤 때니까. 그때 이제 이 CCA가 생길수록 시동이 빠르게 걸린다. 근데 등발이 크면 클수록 CCA는 높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등급일 때는 등발이 크면 클수록 CCA가 높은데 등급이 많이 떨어지고 고급 등급, 체급이 작고 체급이 크더라도 이 고급 배터리면 이 CCA가 더 높습니다. 이게 순간 파워입니다. CCA는. 그래서 CCA가 높은 게 같은 등발의 부피에 비해서 높음이 좋은 배터리 성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70
AH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배터리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용량 70A를 1시간 동안 아웃 1시간 이 70A를 H 1시간 동안은 뽑아낼 수 있다. 이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을 때 그런 뜻이고 이 이제 크면 클수록 70AH가 아니고 110AH 되겠죠. 근데 이게 70대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 더 볼트 구멍이 있습니다. 이제 한 50mm가 더 물러서 가지고 그러면 배터리가 이만큼 온 거 꼽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는 이제 오디오를 장착을 많이 하고 주로 뭐 시동도 끄고 슬로 상태에서 차가 많이 밀릴 때 음악을 좀 깡깡 이렇게 세게 듣고 싶다 하면 배터리가 넉넉하면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배터리를 좀 더 큰 거를 꽂아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스포티지 MQ5 페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배터리를 이렇게 크게 꼽을 수 있도록 큰 걸 꼽을 수 있도록 한 칸 더 큰 걸 꼽을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이 있는 차는 잘 없는데 이 차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뭐 수출할 때는 배터리를 큰 이 차가 스포티지 페리이지 않습니까? MQ5 그런데 카메라 작업하는 걸 웬만하면 이게 좀 영상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이 공간이 좁아서 파워 케이블을 실내로 유입하기가 힘듭니다. 좁죠, 이 공간이. 그래서 배터리를 정상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보통 보면 이제 뭐 BMP 앰프를 장착할 때 BMP 앰프 하나만 장착한다면 뭐 의자 밑이라든가 뭐 이제 트렁크로 안 가고 짧은데 또 배터리가 트렁크에 있는 차량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굳이 배터리에서 배터리 플러스 터미널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굳이 안 빼도 됩니다. BMP 앰프 자체가 좀 출력이 100%다 쓰는 경우가 우리가 잘 가동할 때 거의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체결되는 그 BMP 앰프의 그 파워선의 크기는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한 2게이지, 1게이지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차에서 나가는 이제 굵은 이제 볼펜만한 그 전기 배선이 있으면 거기서 피복을 살짝 깨끗하게 한 10mm 정도 빙둘러 칼로 돌려서 따내고 이제 파워 앰프에 물리는 선 8게이지를 정확하게 압착해서 전기 테이프로 압착을 쫙쫙 해가면서 한 30바퀴 정도 돌려야 됩니다. 그래 압착이 딱 되어 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 많이 났을 때 어떤 경우 열이 나더라도 전기 테이프를 한 10바퀴 정도 감으면 실제 피복보다 약하기 때문에 피복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피복보다 더 두껍게 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결합 접착 잘 됐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 BMP 앰프가 기껏 해봐야 뭐 20A, 30A 정도밖에 안 먹거든요. 더 이상 먹는 거는 이제 테스팅 했을 때, 공량 출구 때, 맥스 출력을 뽑아냈을 때 그런 거고, 맥스 출력을 쓰면 시끄러워서 못 듣습니다. 앰프라는 것이 맥스를 빼내면 디스토션 발생이 많거든요. 그래서 듣기 싫어서 우리가 켤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앰프 열이 엄청납니다. 다 맥스를 안 써도.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서도 저게 못 켜고, 또 우리가 투닝할 때, 사운드 투닝, 프로세서 투닝할 때도 맥스로 투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먹는 양이 한 10에서 20 정도 보통 먹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정도 전기가 지속적으로 적게는 뭐 5A 미만도 먹습니다. 적당한 볼륨에서. 그 정도의 지속적인 전류의 흐름은 테이핑을 아까처럼 그렇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별도의 휴지가 없어도 괜찮다. 실내에 이제 의자 밑에 달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피커 자체가 전기 파워풀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스피커가 준비되어 있고 장착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외부 서브우퍼를 가동하는 앰프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게는 40A까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많게는. 그래서 또 때에 따라서 세팅이 잘 됐을 때 또 우리가 음악이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복잡하지 않으면서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녹음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속을 훌륭하게 막 호흡하는 것처럼 깝깝함을. 그런 음악이 있을 때는 또 그걸 강하게 틀어내죠. 그때는 전기가 또 거의 맥스는 아니지만은 맥스에 가까운 70% 가까이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앰프에 붙어 있는 퓨즈가 20A 3개 또는 30A 3개, 뭐 그러면 90A지 않습니까? 그까지 먹진 않지만 그래도 40, 50A는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차는 반드시
배터리에서 다이렉트로 4게이지 선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뭐 하루 만에 끝내는 작업 그런 거에서는 아까처럼 그리 해도 상관없다. 대신에 체계를 제작하면 된다. 근데 배터리가 이제 덜 내보고 그럼 이 공간이 생기면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단열 이제 배터리 쪽으로 열이 좀 저쪽에 하는 있었고 있으니까 써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제 배터리를 넣었을 때는 저기요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배터리를 들여내니까 이제 보이죠. 그럼 제가 이쪽에서 이런 영상 켜는 거 잘 보일 수 있도록 켜면 저 왼쪽에 동그란 거 있죠. 접시처럼 큰 거 지름이 한 300, 280 되겠네요. 저게 하이드로백입니다. 예, 하이드로백인데 뭐 알면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기에 브레이크 오일 통입니다. 이게 하이드로백이라고 그러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 패드 바퀴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쇠로 되어 있는 브레이크 액이 유압으로 가죠. 그걸 쭉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밟으면 우리 힘으로 유압을 발생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백에서 진공을 만들어줍니다. 진공이 이제 우리 유압을 좀 수월하게 눌리지는 압력을 진공으로 당겨주면서 좀 수월하게 페달 피스톤을 꾹 밟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요 속에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압 오일이 들어가서 브레이크 패드를 강하게 밀어야 차가 서니까 속도가 빠를 때는 특히 그래서 요것이 하이드로백인데 우리가 저것에 빵구멍이 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드릴로 어떤 구멍을 낼 때도 저 부분은 아주 피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피하고 이제 주로 보면 저는 이쪽에 저쪽에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저 고무 바킹이 큰 게 보이죠. 누릅니다. 저기 한 토탈 지름이 10mm쯤 돼 보이는데 저쪽으로 이제 실내로 들어가는 모든 전기 배선이 저쪽으로 뭉쳐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막 뭉쳐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빼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배선이 옛날에는 이런 배선 쪽으로 실내로 들어가는 게 양이 많지가 않아서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서 전기선을 파워선을 뺄 때도 있었습니다. 네, 끄겠습니다. 양말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이왕 배터리를 들렸으니까 그런 공간이 되는지 또 확인도 해보고 굳이 철판을 구멍을 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다면 이 고무 튜브가 여유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죠. 그런데 못 모르고 요리 빗이 가지고 철판 이 고무 바킹이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탄력이 그냥 잘 안 보이니까 또 신경 써야 되겠죠. 지금 이 선이 뭔지 지금 걸리니까 이 선을 배터리 터미널 이제 마이너스 아스 한 건데 제가 이게 걸려서 잠깐 이게 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다시 체결하면 되니까. 지금 배터리를 뺐기 때문에 이 차의 모든 전기가 이제 공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손으로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카메라를 확대를 하니까 선명하지가 못해서 제가 확대 안 하고 그냥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이 확대하십시오. 전기를 빼는데 상당히 신경이 쓰입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신차가 오면 요즘 신차가 종류가 하도 많이 오니까 또 수입차도 많고 전기선을 반드시 빼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판단이 서면 반드시 뺍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 밖으로 나가든 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간략하게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 빼야 되는데 차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왜 타공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은 차 자체에 아까 고무막에 튜브를 비셔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샵에서 해가 온 걸 봤을 때 아주 위험한 행태도 좀 들어 간간히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왕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뭐 조명도 비추고 이런 참에 장을 펼쳤으니까 파워선을 빼는데 주의점 또 완성도 이런 것을 또 설명해 가면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다 말았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게 걸리는 걸리적거리는 이게 임팩트 드라이브를 갖다 놔봅니다. 걸리적거리는 마이너스 터미널 마이너스 아스선을 빼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의 출력에서는 마이너스 아스선을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앰프가 여러 개가 되고 맥스 파워 출력이 전력 소모량이 50A를 살짝 넘어가는 차일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배터리가 지금 이 하나만 딱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만 딱 되어 있습니다. 차체. 마이너스는 차체를 통해서 배터리로 충전이 되죠. 차체를 통해서 배터리로 충전됩니다. 그 나가는 것도 이 배터리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통해서 나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선이 이제 짧기 때문에 그 사계절이 짧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 이제 주로 보면 이게 아스를 하는 볼트나 이런 부분들이 OEM사에서는 내구성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그러고 파워앰프를 뭐 자출력 외에 파워앰프를 뭐 50A씩 빼먹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전혀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도 이게 페인트 같은 것도 안 베끼고 바로 아스 합니다. 그러나 차 자체에서 쓰는 어떤 전력을 공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거나 무엇이 일어나노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차가 시속 200km 밖에 못 가게끔 설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250km 달린다. 그러면 보강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도 우리가 기존 차에서 빼쓰는 전기보다 많이 빼쓰기 때문에 보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반드시 보강해야 되죠. 근데 이 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써도 되고 만약에 원래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 터미널에서 이쪽으로 가까운데 또 한 군데 아서 또 아니면은 엔진 샤시 쪽에서 이쪽에 뭐 볼트 풀으면 큰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구멍 볼트 이렇게 구멍만 나가 있고 이런 데 보면 여기 보면 구멍만 나가 있죠. 제가 배터리를 빼서 살짝 보겠습니다. 요 엔진 몸통에 가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하나 놀고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찾으면 됩니다. 알루미늄 샤시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체결해서 배터리 쪽으로 가져오면 아주 완전한 마이너스 터미널 마이너스 전류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플러스만 빼지 않습니까? 플러스만 빼는데 마이너스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것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고 빼낼 때는 그러한 요령으로 빼내면 일을 수월히 할 수 있다. 여기도 보면 결국은 이쪽에 제가 화면이 어디까지 있나요? 요 보이죠? 요런 거 풀어 여기 없다면 요런 거 풀어서 터미널 해갖고 갖고 와도 된다 이 말이죠. 왜 마이너스를 해야 되느냐? 이 마이너스가 이게 알터네이터 발전기가 엔진에 붙어 있죠. 엔진은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덜덜덜 던지기 때문에 미미가 있죠. 미미. 저쪽에 보면 미미입니다. 저 미미는 이제 엔진이 자체에 탁 올려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미션에도 미미가 있고 무거운 것들은 이제 그 자체가 받쳐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쇠로 바로 직결로 체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간절의 관절 연골처럼 특별한 고무로 해가지고 쇠와 쇠 사이에 고무가 있습니다. 그 고무가 이게 엄청 질겨가지고 아무리 이게 오랫동안 있어도 안 상합니다. 그게 이제 갈라지고 기름기가 빠지면 관절 막간 것처럼 자체가 툭툭툭툭 뜹니다. 그러면 엔진 미미가 마탱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탱이 갈라고 뭐 5만 킬로, 10만 킬로 이상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특수한 고무가 있다. 그리고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죠. 그래서 이제 엔진 알터네이터에서 마이너스도 전기 생산을 하고 플러스도 생산하는데 플러스는 엔진 알터네이터에서 다이렉트로 이리 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모두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이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따라가 보면 알터네이터에서 다이렉트로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메인 퓨즈로 가고 또 하나는 어디로 가고 역으로 따라가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바로 오는데 유선으로 바로 오고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는 엔진 샤시 이 몸통에서 이게 차체로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배터리가 공급받고 충전하고 모자랄 때는 이리 보내는데 엔진의 마이너스 전기는 어디서 와? 1 되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엔진에서 저기 보이네요. 엔진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유선을 여기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죠? 요거 이 움직이죠? 엔진이 이쪽 부분이 떨어도 이쪽에 체결되어 있는 선하고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요것이 좀 얇다. 요것이 보통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 자체에 전기를 뺐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오디오를 장착할 때 파워앰프 전력을 많이 먹고, 그리고 또 뭔가 여기 외부에 뭐 우리 예를 들면 뭐 캠핑 차박을 한다. 그러면 또 충전기를 꽂고 전기를 떼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방전을 시키고 나서 시동을 켜면 전기를 쫙 충전하죠. 그때 뭐 차도 만약에 에어컨을 켜고 또 달리게 되고 또 열선을 켜야 되고 또 에어컨도 더우니까 뭐 겨울도 마찬가지고 팬을 세게 돌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앞쪽에 있는 이제 그 엔진 열을 시켜주는 팬도 또 돌게 됩니다. 반면 헤드라이트 켜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전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필요한 형태에서 알터네이터 전기가 뽑혀져 나오죠. 그러면 그 전기가 빠르게 지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봤던 그 마이너스는 약한 겁니다. 그때 되면 약한 겁니다. 부하를 받습니다.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아스를 이제 추가로 하나 더 해주는 것도 좋다. 근데 이 차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이 차에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저게 체결되어 있는 저놈의 마이너스 전류가 차체, 빼대, 차 전체로 이렇게 쐬는 전기가 통하니까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앰프 달 때 뒤에서 막 벤트 끌고 가지고 체결하면 거기서 마이너스 뽑아오는 겁니다. 플러스는 다이렉트로 가져가고. 그래서 마이너스의 흐름의 원리가 그렇다. 좀 전에 마이너스 터미널을 떼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쪽에 뭔가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이제 이 센서인데 뭐 이것만 뽑을 수 있으면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배터리를 뽑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뭐 다른 주의사항이 필요 없으니까 이걸 뽑으면 제가 이제 작업이 요게 왔다 갔다 공구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보여드릴 수 있는 이런 거는 이제 빼기가 좀 쉽게 빼지지 말라고 이중 장치로 되어 있는 키인데, 이거를 받고 하고 뭔가를 또 눌려서 빼야 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키는 개발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눌려서 뽑습니다. 이걸 모르고 안 뽑으면 안 되겠죠. 브레이크, 경고등 바로 들어옵니다. 경고등.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꼽으면 경고등 들어옵니다. 나중에 꼽으면. 먼저 꽂고 배터리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경고등 들어오면 문제가 없지만 경고등 들어오면 그때는 그냥 그 마이너스 터미널 한번 뽑아서 다시 몇 초 있다 넣는 의미가, 또는 이제 센터에 가서 지우면 됩니다. 고장이 나서 경고등이 뜬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놈도 지금 그걸 조금 돌리네. 이거는 그냥 깔깔이처럼 들어가는 건데 이 공간이 흡수해서 잘 안 빠집니다. 그대로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뭔가 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안 되면 타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본닛 땡기는 그 레바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얇습니다. 그 뭐 볼펜 심지보다는 굵지만 좀 얇은데 그것도 이 바킹, 자그마한 바킹으로 이 옷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 거기서 사람들이 고무 바킹을 이렇게 밀어내고 요래 놨고, 이게 이제 제 공구가 이제 배선이다 생각하면 요렇게 그냥 꼽아 놔둡니다. 배선이 요렇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바킹이 미는 힘에 배선이 이렇게 압착을 가게 되고, 이게 차는 조금 진동이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쪽 부분에 저항이 발생해서 약간 동 같은 어떤 구리 성분이 색깔이 변합니다.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런 식으로 중기선을 뽑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꼭 그래 하고 싶으면 이 타공을 해서 뽑아야 됩니다. 이거를 빼려고 하는데 안쪽의 구조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안쪽의 구조를 봐야 어떻게 빼야 될지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구조라 이렇게
여기서 바깥쪽에서 밀면 이렇게 안쪽에서 밀면 쉽게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빠져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약간 제가 이제 이게 보니까 약간 에어가 이렇게 있는 이게 보호 차원에서 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구멍을 내면 이제 상관없는데 양쪽 이쪽 부분에 타공을 할 수 없는 공간이고 뭐 그렇다면 이것을 째야 돼요. 칼로 가지고 살짝 십자로 째든지. 그래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이게 짤 때는 이렇게 만약에 짠다면 이걸 벤치라든가 이런 걸 물고 당기면서 칼질을 살짝 하면 착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선을 넘어도 되고 지금은 여기보다도 그냥 이거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 측면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 측면에서 실내에서 보면 충분히 타공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타공해서 사계지를 넣는 이제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 안쪽에서 저 고무 바킹 약간 오른쪽 하단 쪽으로 한 12mm 정도 타공할 겁니다. 4게이지 피보 지름이 10mm입니다. 조금 더 커야 또 부틸 테이프를 안팎으로 이렇게 감쌀 수 있고 차가 떨더라도 피복을 100% 이렇게 건들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쪽이 약간 이제 페달 위쪽이기 때문에 공구를 수직으로 철판에 수직으로 공구를 드릴을 작업할 수 없단 말이죠. 약간 15도, 20도 상태로 찔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드릴이 자꾸 미끌려 가지고 구멍을 못 냅니다. 그때는 다가나로 한번 철판을 홈을 살짝 탁 잡고 올려줘야 됩니다. 쏙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거기에 드릴이 시작되면서부터 타공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이 긴 거 저는 이제 드라이버 이걸 씁니다. 이 드라이버를 써가지고 지금 약간 이 정도의 각도로 여기에 철판을 쪄야 된다 이 말이죠. 드릴이. 그래서 그 철판 쪽에다가 이 약간 에리하지 않습니까? 드라이버가. 요것을 딱 요리 15도 떼놨고 딱 붙인 다음에 이 망치로 순간적으로 빵 때려주면 철판이 쏙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들어갈 때 이제 살짝 때릴 때 철판에다 압력을 갖춘 상태에서 탕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삑 소리 나니까. 그래가지고 드릴을 이제 뜰으면 이쪽으로 나올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망치질을 세게 못해서 두세 번 때렸습니다. 먼저 좀 작은 거로 12mm 타공할 거니까 5mm짜리라든가 더 작은 거. 좀 전에 이제 일자 드라이브로 탁 망치를 때렸죠. 그럼 철판이 얇으니까 쑥 하면서 쑥 들어갑니다. 배꼽처럼 살짝. 거기에다가 대고 이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 길이 팁이 좋아야 됩니다. 드릴 팁이. 일단은 작은 거로 먼저 구멍 내면 여기에 확실하게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을 확인을 몇 번 하고 해야 됩니다. 요점에 구멍이 날 겁니다. 네, 정확하게 이제 이거 기준과 이쪽에 또 다른 사물 좌우 사물의 기준을 보고 그 기준에서 좌우 기준에서 센터 거기서 위로 몇 cm 아래로 몇 cm 이렇게 나름대로 정해야 됩니다. 실내와 이쪽은 똑같이 있는 사물들이 보이니까 그 사물들 기준으로 바깥쪽에 아무런 방해물이 없을 때 장애물이 없을 때 그것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거로 뜰었으니 이제는 조금 큰 거 12mm 짜리로 가지고
좌우로 조금 흔들어서 그럴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을 때는 좌우로 좀 흔들어서 약간 이제 가공됐을 때 살짝 그 회전을 주고 구멍을 냈지만은 가공될 때 그 순간에 철판이 다 드릴에 의해서 날아가지 않고 똥같은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럴 때 배선에 좀 까칠한 그런 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좌우로 흔들면서 회전을 빨리 해서 그렇게 방금 이제 길이를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에 구멍이 났으니 이제는 선을 이제 빼보겠습니다. 선 뺄 때 이제 부틸 테이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핀 마이카를 이제 했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지금 이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대로 붙어 있도록 하고 요 사이로 그 4게이지 선이 나올 겁니다. 안쪽에서 부틸 테이프를 좀 넉넉 붙인 다음에 4개의 선을 빼낼 겁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전체적으로 한 1, 2mm가 배선보다 넓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틸이 붙어 가지고 배선하고 같이 쭉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대로 넣으면서 그 부틸이, 이쪽 부틸이 바깥쪽 엔진룸 쪽에 부틸이 그 철판 타공된 부분을 이렇게 인형 바킹처럼 가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실내 쪽에는 부틸이 넉넉하니까 그쪽에서도 이런 바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뺑 둘러 도톰하게 꾹꾹꾹 눌러서 배선이 흔들리지 않고 또 이렇게 냄새, 엔진 쪽에 습도, 냄새가 실내로 못 들어오도록 차단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배선의 안전한 처리,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틸 테이퍼는 테이퍼 전문 점에 가면 부틸 테이퍼 이렇게 팝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부틸 테이퍼입니다. 요 종이가 붙어 있고, 요 두껍죠. 한 3T쯤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틸 테이프도 있고, 또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당장 제 눈에 안 보이네요. 여기 있네. 부틸 테이프를 3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부틸 테이퍼, 부틸 매트 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 부틸 두껍죠. 그리고 이게 질이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떼서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방진도 괜찮고 방음에도 좋습니다. 이게 이 부틸 테이프에 은박지가 붙어 있으면 질은 이거보다 안 좋습니다. 이런 좋은 질을 하게 되면 매트 값이 너무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자꾸 오래했다 강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 가지고 91년도인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91년도니까 뭐 지금 35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때도 이렇게 팔았습니다. 이 두꺼운 크게. 그때는 가오디오 부자재 파는 베스타 이런 차들이 전국으로 순회를 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그러면 그 차가 오면 뚜껑 열고 뭐 왔나 보고 뭐 온갖 거 다 내리고 막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 뭐 수도권에는 그런 차가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다양하게 싣고 다니는 인건비, 이런 교통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제는 요즘에는 택배로 하죠. 또 종류도 다양하게 안 갖고 있고. 이는 이만한 게 얼마 했는가 그것을 한가득 내려서 이것을 차들은 거에 다 붙였습니다. 싹 다. 두 겹, 세 겹. 돈이 많이 들어갔죠. 그랬는데 소음 많이 줄고, 베이스를 그때 18인치를 이제 트렁크 바닥 보고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통으로 보고 거꾸로 걸쳐서 박스를 짜서 이게 우퍼를 18인치 크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거꾸로 바닥을 엎었으니까. 그리고 아랫단에는 이제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 들어간 이만 공간이죠. 그 부분을 싹 다 했다 이 말이죠. 이거 갖고. 그런데 이제 진동은 안 한 것보다는 좋지만은 그때는 제가 레진을 가지고 아연각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때도 레진을 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승행할 때 막 써야 되니까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뭐 운도 좋았고 그런 소재를 찾는 데 있어서 또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이제 또 누군가가 또 소개를 해주고 이런 거 있더라 저런 거 있더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써봤죠. 그때 이거를 했는데 노이즈 이게 빵 때리면 차가 떨리는 노이즈 거의 1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제 이렇게 레진에, 레진이란다. 이 부틸 테이프에 그러한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뭐,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걸 많이 안 붙이죠.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부틸 테이프, 부틸 이제 매트, 은박지 붙어 있는 거, 그거는 이거보다 질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 싸죠. 이건 비싸고. 그리고 요거는 부틸이, 저 주로 많이 쓰는 여기고, 요것도 이제 상중하 등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부틸 테이프입니다. 이것도 부틸 테이프죠. 요리 되어 있는데, 한쪽은 뗄 수 있습니다. 뗄 수 있고, 요쪽은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죠.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스 하고 나면 이렇게 벤트를 벗기지 않습니까? 벤트를 철솔로 드라이버 꽂아가서 휑 벗기내면 이제 쇠가 뽀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피스나 볼트를 조아서 체결하죠. 터미널을, 케이블 터미널을. 그런 다음에 이 그대로 두면 산소 접촉 때문에 녹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닷가에는 바로 그냥 부식이 그냥 뭐 시작됩니다. 그때 이거 잘라가지고 딱 붙여버리면 툭 눌려가지고 요거 이제 안 떨어지니까 눌리기 좋지 않습니까? 완전 정말 잘 붙습니다. 이게 양면 테이프보다 더 잘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탁 놔두면 물이 담겨 있어도 안선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 두 개를 보면 어떤 밀도나 질이 이게 더 좋게 보이죠. 이거는 조금 싸게 보이고 이거보다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여기 이제 더 비쌉니다. 여기 대신에 이건 두꺼우니까 좀 괜찮고 이는 얇으니까 또 용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뭔가 아스하고 나서 또는 철판 구멍이 났다. 또 그걸 가리고 싶을 때 또 뭔가 고정하고 싶을 때 깨끗하게 이 면이 살아 있으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틸 테이프고 그러면 이제 맨날 부틸 하니까 또 한 가지 더. 이것도 부틸이죠. 고무. 요 고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놓아줘. 이렇게 쓸바꿈 쓰고 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우리 자동차 비닐, 도어 트림을 탁 빼내면, 이너 패널이 없는 차들은 이 비닐 같은 거로 가지고 이너 패널 쪽에 이렇게 서비스 홀 구멍이 큰 걸 빗물이 못 들어오게 막습니다. 삥 둘러. 그때 삥 둘러 이렇게 접착 역할을 하는 겁니다. 뗐다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이 비닐을 차고 들어오더라도 타고 내려와도 이게 다 비닐 쪽에 테두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오죠. 그 역할을 할 때 쓰는데 이것도 상중하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틸을 이제 구매하시거나 부틸이 뭔데 맨날 부틸이라 그래 저 양반 그럴까 봐서 제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왕 제가 지금 차가 돌아서면 바로 제 자재가 있는 테이프 종류의 자재가 있는 공간이라서 해봤고, 그럼 이것이 이게 체르노퍼 케이블입니다. 체르노퍼 이제 전원선인데 4게이지죠. 요것이 하살표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저리가 겁니다. 빨간 건 없습니다. 까만 거로 이제 할 건데, 요 체결되면, 후저 블럭을 통해서 체결되면 저리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가 저 타공된 길이쯤에 가게 되면, 대략 한 이쯤 되겠죠. 그럼 이쯤에다가 부틸 테이프를 제가 붙이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붙이면 요쯤인 게 요 정도가 이제 딱 타공된 칠판이 타공된 14mm쯤 됩니다. 13, 14mm. 요거는 10mm고. 그러면 조금 테두리가 여유가 있죠. 조금 여유가 있어야 뭔가 고무 박싱을 꼽든 뭘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딱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다 했죠. 굉장히 잘 붙습니다. 요만큼 마저 해보면 또 때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 안 들어갑니다. 요리 하고 이걸 좀 당겨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뒤로 이제 갈수록 두꺼워야 되겠죠. 갈수록 두꺼워지면 요리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저기서 밀 겁니다. 왜냐면 저쪽에 제가 이제 카바를 소선 안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보니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요래 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좀 땡땡땡땡 붙여주면, 그러니까 타공이 14mm 정도 되어 있으니까 요거 두께 해도 14가 안 됩니다. 그러면 쑥 딸려 들어옵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굵어지죠. 두껍지 않습니까? 이쪽 놓으면 그때부터 걸리가지고 찌찌 늘어지면서 이제 이쪽 부분은 자꾸 이제 압착이 됩니다. 이제 번데기처럼 자꾸 이제 당기니까 제가 배선을 당길 겁니다. 끈끈하게. 그럼 여기는
불룩하게, 번데기가 쭉 맞은 것처럼 불룩하게 되면, 그러면 실내는 이제 제가 저 카바를 디귿자 형태로 잘랐습니다. 그래 위로 올려놨습니다. 카바를 저 똑같은 건데 잘라 내버리면 안 되고 V자 내지는 U자 디귿자 형태로 잘라가지고 위로 탁 접어놨고 탁 걸쳐놔면 쇠만 이만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카바를 내립니다. 그러면 포가 안 나니까. 그걸 카바가 내리기 전에 쇠에다가 이걸 계속 밀어가지고 침 좀 발라가면서 그러면 이제 손바닥에 안 달라붙으니까 쫙쫙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 편에도 이제 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쪽만 해도 되지만은 놓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밀어 넣으면 눈에 안 보이지만은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쪽 배선이 실내로 들어가서 체결되고 실내는 이제 제가 작업한 걸 비추기가 거시기 위해서 안 비출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페달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쭉 묶고 그래 쭉 B 필러 하단으로 해서 터널코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쪽에도 이리 왔으니까 이리 나왔으니까 배터리가 들어가면은 그거에 탁 묶으면 이쪽에 이 정도 선에서 묶이지고 이쪽에 이 정도 선에서 묶이지고 여기 이제 타공된 자리에 딱 있으면 차가 아무리 떨어도 이게 흔들릴 일이 없는 겁니다. 행여나 흔들리더라도 2mm 전체 그 여유 공간에 꽉 차 있는 부틸이 배선을 보호하는 거죠. 물도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번 배선 요렇게 디테일하게 제가 이렇게 미리 시연해 가는 형태로 해 보지는 않아서 보시는 분들의 이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 겁니다. 충분히 이해 설명되죠? 그럼 제가 안쪽에서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면 배선이 나오겠죠. 배터리를 뺐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작업이 되고 작업이 가능한 겁니다. 배터리를 안 빼면 이 차는 안 됩니다. 배터리를 안 빼고 웬만하면 됩니다. 근데 이 차는 배터리를 안 빼면 안 돼서 제가 배터리를 뺐습니다. 그래서 뭐 수월한 차가 있고 막 까다로운 차가 있고 그런 겁니다. 작업하다 보면 사람도 수월한 사람이 있고 까다로운 사람이 있고 저는 까다로운 사람 좋아합니다. 음악에 까다로운 거 음악이 까다로운 사람을 음악을 까다롭게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고 뭐 쓸데없이 뭐 사람을 이상하게 하고 그런 사람은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까다롭다는 것은 작업의 디테일함과 퀄리티를 진짜 순정맨키로 문제없이 잘 해달라는 그런 이제 요구, 그런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까다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까다로워야 발전이 있습니다, 서로가. 자, 이게 배선을 저기를 뽑고, 이제 넣을 겁니다. 까다로운 게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나도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저도 까다롭습니다. 공짜로 하든, 돈을 주고 하든, 돈을 작게 주고 하든, 많이 주든, 쓸데없는 거로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공짜로 해가지고, 뭐, 이상한 걸 해가지고, 내 자산에, 내 정신적으로 손해를 보면, 그거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안 하고 말지. 그런데 했는데, 그것도 돈 주고 했는데, 조락할 만큼 줬는데, 이상하게 해가지고, 뭐, 내 차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찝찝하고, 자꾸 머릿속에 생각나고, 저 그만큼만 까다로운 사람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만은, 소리 안 좋은 거야, 어차피, 뭐, 내가 그 집에 선택한 거, 그 집 사장한테 간 거, 그 모든 것이 내 선택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좋아도, 뭐, 어쩔 수 없는 기고, 그런데 작업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차의 가치가 떨어진다든가, 뭐, 이래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원래 유튜브 안 찍을 때는 뭐, 이게 비줄 일도 없고 그랬는데, 저는 항상 옛날부터 그냥 이래 했습니다. 이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튜브인가, 언젠가, 고무 바킹 같은 거. 공간이 허락되면, 고무 바킹 같은 것을 많이 사놔라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고무 바킹이 이렇게 있죠. 이런 거. 타공을 좀 크게 할 수밖에 없는 고무 바킹이죠. 이 고무 바킹을 사가지고, 그러면 타공을 크게 해야 되겠죠. 여기는 크게 못 하니까 이걸 못 꼽습니다. 이렇게 크게 하면, 요 가운데다가 배선 구멍을 내고, 이걸 탁 꽂아버리면, 요 부티를 조금만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작은 게 잘 없더라고요. 작은 게. 이렇게 큰 것만 있고. 그러고 이제, 8게이지 정도 할 때는, 8게이지 정도, 고무도 이제 플라스틱도 있고, 이렇게 이제 완전 그냥 고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 사놔면. 이런 건 나중에 다른 거 할 때는 더 쓰입니다. 8게이지 할 때는, 요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
요것이 여기에 써모되는데, 늘어져.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뭐 조금 한 칸 작은 거, 요것도 타공하고 나면 탁 꼽는 겁니다. 이렇게. 요 사이를. 그러면 요리 탁 될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만큼이 비지 않습니까? 그것도 고무만큼. 그러면 그 플라스틱이 한 개 더 있는 거니까. 그래도 되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그 배선보다 좀 더 크게 타공을 해야 되는 게, 이 드릴이 큰 게 잘 없는 겁니다. 또 이거 타공하려고 뭐, 공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거는 8게이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요 타공할 만한 사이즈가 됩니다. 드릴이. 그러면 요거 꽂고 하면 되는데, 그래 해보면은 이제 뽀대는 나는 것 같은데, 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필요 없고, 그냥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게 최고 좋습니다. 최고 좋습니다. 그냥 이거는, 조금 전에 저 링은 생색내기용 링밖에 안 됩니다. 생색내기용. 아, 나 이렇게 멋지게 한다. 그거보다 지금 하는 게 더 좋다. 실제로는. 자, 이건 이제 살 당깁니다. 이제 고무, 아까 붙였지 않습니까? 살, 서서히 당기면 딸리 놓습니다. 저 안쪽에는 고무가 이제 번데기처럼 짜바라지겠죠? 왜? 타공낸 거는 13mm 밖에 안 되고, 고무 발란 거는 15mm, 17mm, 20mm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이게 딸리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고무가 지금, 이 시커먼 이게 이제, 고무가 이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당겨야 됩니다. 더 당기고, 또 나중에 마지막에는 또 이렇게 깍깍 눌려야 됩니다. 이쯤에서 이제, 어묵 이제 한 50cm 나왔으니까 고무 붙은 부분이 이제 뒤 안쪽에는 이제 번데기처럼 볼록하게 이렇게 붙어 있겠죠. 여기서 이제 침 발라 가지고 손가락에 침 발라 가지고 꾹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한참 이렇게 뭐 불룩하게 솟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고무가 있기 때문에 배선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진짜 좋습니다. 어떤 행태보다 완전하다. 근데 뽀대가 안 나죠. 뽀대가 안 나지만은 완전하다. 됐고. 그러면 바깥쪽에 끌리 나간 고무를 조금이라도 이제 뒤편에 붙여줄 수 있다면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 카바를 확 잘라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손으로 대충 손톱으로 카바가 이제 있는 게 더 안전하고 더 완성도가 좋은 행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살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어차피 쇠도 이미 카바와 그 사이에 부틸이 좀 전에 제가 이제 밀어서 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타공된 그 표면이 이제 많이 갈아졌겠죠. 안쪽에서는 확실히 갈아졌고, 내가 또 밀면서, 안쪽에서 꾹꾹 밀면서 빛이 나왔겠죠. 그것을 제가 눈에 안 비지만은 눌렸으니까, 단면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바하고 배선하고 좀 더 견고성을 위해서 이걸 한 바퀴 돌려서, 요게 카바를 좀 밀면서, 이걸 카바를 안 잘랐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까? 잘라버리면 또 이걸 카바를 또 어떻게 고정해야 되고, 또 봤을 때 모양이 찝찝합니다. 이것도 내부가 아니고 외부기 때문에, 이게 외부잖아요, 외부. 엔진룸은. 침을 좀 발라가면서 좀 이렇게 침 바른다, 좀 작업에 품격이 떨어지는 거지만은, 작업은 잘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럼 침 안 바르고 뭘로, 어떻게? 비닐장갑 칠까? 목장갑을 칠까? 손가락의 힘을, 손톱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주면 꾹꾹 해줘야 돼, 꾹꾹. 그래서 제가 뭐 말도 그렇고 작업하는 것도 어떨 때는 보면 품격이 떨어집니다. 그게 사실적으로 또 정확한 또 일이 정확하게 될 때가 또 있고, 그래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제가 제 스타일을 좀 변행 줘가지고 뽀대나게 일도 그래 안 합니다. 일도.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뭐, 가게 들르신 분들은 알 거 알겠습니까?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꾸 이렇게 만져줄수록 더 이제 예쁘게 되겠죠. 예쁘게. 근데 뭐 어느 정도 만지면 완전하게 됩니다. 뭐
여기다 부티를 좀 더 해도 되겠죠. 근데 안쪽에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이제 완전한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불빛을 비추는 것보다 더 끄는 게 좋겠습니다. 끄고 보이죠? 예, 저 부분. 예. 예. 이제 저렇게 해서 배선을 이제 뽑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빨간 색깔이면 보기 싫으니까 예를 들면 수주톱을 한다. 익스팬더를 이제 씌우면 좋겠죠. 근데 이게 까만 색깔이지 않습니까? 뭐 익스팬더보다 요게 더 보기 좋은 것은 그대로 합니다. 이제 다 뽑았으니까 나중에 안쪽에 처리한 거는 제가 또 다시 배터리 장착하고 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빠졌던 소켓 요것을 꽂아야 되겠죠. 이게 하이드로백 이래 한번 이제 갖다 ገብ죠. 이게 이제 브레이크 오일인데 여기 이 선 보이죠? 이게 선이 빠져 있으면 브레이크 오일 갱고등 들어오겠죠. 요거는 하이드로백 문제 갱고등이 들어올 것이고, 요거는 뺄라고도 안 빠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고, 이제 이렇게 이 정도면 차의 손상이 전혀 없이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타공은 했지만은 이제 현상에서 차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확률이 하나도 없다. 또 고유 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원래 이거 보기 위해서 뺐던 요거는 다시 꽂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하도 잘 돼 있어서 이걸 고무를 구멍 내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을 탁 내면 되는데 그것보다 이거는 그대로 보존하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간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구멍을 이렇게 내야 되겠죠. 지금은 옆에 공간이 이 차가 배터리를 빼므로 해서 공간이 충분히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아스에 대한 설명도 했죠. 아스에 대한 설명도 했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터미널이 이렇게 마이너스 터미널이 거꾸로 꼽히는, 요렇게 꼽히는 겁니다. 요렇게 꼽히니까, 요렇게 꼽히니까, 이제 이것을 이렇게 체결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 방향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면 여기 안으로 좀 넣어놨고, 배터리를 넣어야 되니까. 요거는 여기다가 한번 지금 배터리 넣기 전에, 케이블 타이로 살짝 묶어주는 게 좋겠죠. 이제 배터리 들어가면 배잡아지니까. 케이블 타이는 이제 작은 걸 해도 되는데, 깍 안 묶어도 잡아줄 수 있으려면 좋게 큰 거로 해야 되고, 케이블 타이도 이게 보면, 싸구리 쓰면 진짜 짜증납니다. 전기 제로사에서 파는 거를 써야 됩니다. 전기 제로상에서.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걸 팔기 때문에 싸구리를 팔면 요걸 얻어 먹거든요. 단골들한테. 전기 전문가들한테. 그러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공구점에 파는 거는 저것들도 잘 모릅니다. 저것도 이게 좋은 게인지 영업하러 온 놈이, 내가 많이 당해서 온 놈이라 합니다. 요상한 걸 갖다가 와가지고, 공구상에는 주고 작업을 해봤습니까? 그걸 팔고 있는 겁니다. 그거 산 사람은 그냥 맷비리기도 거시기 하고 계속 써야 되니까. 요 경우는 조금 찝찝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세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선끼리 이제 붙어 있어도 씻이거나 다른 문제 발생이 없다 이 말이죠. 적당하게, 그러면 이제 적당하게, 차가 흔들렸을 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까 설명했죠. 저쪽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또, 실내 쪽에서도 제가 이제 고정을 할 거죠. 튼튼한 곳에다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내까지 그 중간에 이제 타공된데 부틸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선이 흔들릴 일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비하다 끓깁니다. 손이 끓깁니다. 피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살짝 돌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케이블 이렇게 묶고 나면 잘 안 자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안 자르면 파라파라 잡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잘랐으면 그게 이제 정비하는 사람들이 손이 가고 우리도 트렁크에 오디오 작업할 때 배선 정리할 때 케이블을 쓰지 않습니까? 그 케이블을 잘라버리면 돌려놨지 않으면 내가 막 하다 손등에 기스를 냅니다. 가시처럼 이렇게 끓깁니다. 특히 겨울에는 이게 빳빳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안 자르는 게 제일 좋고 잘랐다면 줄여야 된다. 그럼 배터리를 이 배터리 고정은 이제 여기서 여기 볼트 체계라는 게 이쪽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놨고 살짝 밀어 넣으면 이게 걸리죠. 안 올라오죠. 그냥 밀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도둑하나. 이렇게 배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어차피 큰 배터리를 꽂을 수 있도록 이 차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통상 80 정도의 80A 정도 같습니다. 70짜리네. GCA가 750, 760. GCA는 여기 보이죠? GCA. 이게 추울 때 상온이 배터리는 상온일 때 기준으로 뭐 암페어를 표시하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높을수록 배터리는 잘 작동하죠. 전기차도 겨울에는 충전도 잘 안 되고 얼마 쓰지도 못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배터리가. 좋은 기든 싼 거든 간에. 좋은 기면 좀 덜 할 뿐이고 싼 거는 더 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전기차에 좋은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겨울에도 충전을 좀 빨리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보통 트럭에는 싼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그래서 또 트럭에는 진짜 충전할 때 답답합니다. 겨울에 얼마 써도 못하고 히터도 떼도 못하고 멀리 못 가니까 히터 때문에. 그래서 이 배터리라 부르는 이놈은 무조건 추울 때는 약하다. 근데 온도가 올라올수록 지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CCA가 760인데 추울 때 쿨링 추울 때 이렇게 이제 커넥팅 로드 이게 엔진에 프라이 힐 있습니다. 그게 스타트 모터가 돌려주는 거죠. 그것을 돌릴 때 보통 이런 차들은 한 150A 먹을 겁니다. 한 1초, 0.5초 사이에 150A. 옛날 디젤차는 뭐 200A 먹기도 하겠습니다. 요즘은 150A 뭐 이런 정도 먹을 겁니다. 그때 이제 강력한 힘을 내죠. 150A니까. 그때 대신에 시동이 딱 걸리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그때 추울 때 760A까지 낼 수 있다. 그런 거죠. 우리가 헬기 시동 걸 때 시간 많이 걸리죠. 싱 하면서 프로펠러가 슬슬슬 돌지 않습니까? 그때 전기 엄청 먹거든요. 그때 시동 켤 때니까. 그때 이제 이 GCA가 생길수록 시동이 빠르게 걸린다. 근데 등발이 크면 클수록 GCA는 높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등급일 때는 등발이 크면 클수록 GCA가 높은데 등급이 많이 떨어지고 고급 등급, 체급이 작고 체급이 크더라도 이 고급 배터리면 이 GCA가 더 높습니다. 이게 순간 파워입니다. GCA는. 그래서 GCA가 높은 게 같은 등발의 부피에 비해서 높음이 좋은 배터리 성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70AH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배터리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용량 70A를 1시간 동안 1시간 이 70A를 H 1시간 동안은 뽑아낼 수 있다. 이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을 때 그런 뜻이고, 거기 이제 크면 클수록 70AH가 아니고 110AH 되겠죠. 근데 이게 70짜리라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 더 볼트 구멍이 있습니다. 이제 한 50mm가 더 물러서 가지고, 그러면 배터리가 이만큼 온 거 꼽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는. 이게 오디오를 장착을 많이 하고 주로 뭐 시동도 끄고 슬로 상태에서 차가 많이 밀릴 때 음악을 좀 깡깡 이렇게 세게 듣고 싶다 하면 배터리가 넉넉하면 불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 배터리를 좀 더 큰 거를 꽂아도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스포티지 MQ-8 페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배터리를 이렇게 크게 꼽을 수 있도록, 큰 걸 꼽을 수 있도록, 한 칸 더 큰 걸 꼽을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이 있는 차는 잘 없는데, 이 차는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뭐 수출할 때는 배터리를 큰 걸 꼽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스펙, 요 사이즈, 그 스펙을 그대로 쓰면서 국내 차는 뭐
배터리를 이게 막뭐 러시아라든가 뭐 시베리아에 차가 뭐 수출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국내 전용은 작은 배터리가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외국 수출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간을 비워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디오 하는 사람한테는 큰 배터리를 꼽는데 유리한 조건에 있다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는 뺀김에 항상 배터리는 이제 체결할 때 플러스부터 체결해야 됩니다. 플러스는 안 건드렸으니까 그대로고 플러스 선을 먼저 체결하고 여기 모양이 1대 있죠. 곰이 파져 있고 요 배터리 곰이 배터리가 이제 터미널이 쑥 내려가 단이 내려가 있는 게 있고 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이 내려가 있는 게 이제 우리 오디오 작업할 때는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단이 내려가 있는데 그대로 잘 돼 있죠. 근데 이게 배터리를 교체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위치는 분명히 그리 해야 되고 만약에 튀어나와 있는 배터리를 샀다 여기서 그러면 이걸 위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만큼. 그러면 때깔이가 본닛 뚜껑이 안 닫힐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해야 되고 지금은 마이너스가 빠져 있기 때문에 빠지직하지도 않죠. 이렇게 해서 그냥 꼽으면 됩니다. 전기가 순환적으로 접촉될 때는 빠지직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꼽을 때는 아마 그래 될 겁니다. 그럼 이 배터리를 잠그면 이 볼트가 이제 앞으로 쑥 당겨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그면 최단으로 밀어넣고 잠그면 이게 다 깔려져. 요 놈이 풀어보겠습니다. 벌어지죠.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세게 할 필요 없고 그러면 이렇게 비틀어 보는 겁니다. 근데 까딱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됐다고 보면 되고 이제는 이제 전기선을 이렇게 이제 저쪽에 전기에 플러스를 넣게 되면 단면된데 이제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저쪽 부분에 이제 테이핑을 쳐서 전기가 어디에 쎄 돼 있는 어지적 하고 하니까 배터리 작업할 때 그냥 나중에 또 이게 파워 후저 블럭을 올라가면 또 그것도 귀찮고 막 시간 뺏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배터리 배선을 뽑을 때 그냥 후저 블럭을 뽑아버리면 장착해버리고 대신에 요거 테이핑만 잘 하면 뭐 괜찮습니다. 이게 뭐 미리 이제 해놔면 마음이 좀 편하죠. 시간이 막 쫓기는 느낌이 좀 덜하고 그래서 제가 끝에 가서 테이핑을 좀 해놨고 후저 블럭을 갈 겁니다. 이 배선이 이제 한 올씩 하도 비싸니까 하도 이제 수입 케이블들은 비쌉니다. 등급 자체가 우리나라 옛날에 오디오 플러스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오디오 플러스가 국산이기 때문에 거리 좀 비싸지. 만약에 수입이면 엄청 비쌀 겁니다. 그런데 수입품을 이렇게 한 올까지 살려면 작업량이 많을 때는 괜찮아요. 또 다른 게 또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막 한 올 사고 오디오 플러스도 싸지 않죠. 일반 그냥 하나 제대로 비싸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제 차가 필요할 때마다 삽니다. 넉넉하게. 그래서 안 자르고 쭉 가서 거기서 또 가서 하고 또 사고 블랙 해서 또 뽑아내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후저 블랙 원래 쓰던 거 이전 차에 쓰던 거를 그대로 장착할 겁니다. 이전 차에 쓰던 후저 블럭은 메인 후저 블럭은 안 보이고 3구 블럭 뭐 이런 거만 있습니다. 그래서 새 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차가 이제 만약에 굉장히 이제 고급형 앰프가 여러 대가 걸려 있다. 그러면 이 케이블은 괜찮으면 좋은 겁니다. 좋은 기고 이 후저 블랙도 좋은 걸 하면 소리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파워 앰프가 PNP 앰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후저 블랙을 써도 싸구리가 아니고 일반적인 수준 그리고 이제 녹대가 묻은 게 아니고 깨끗하면 아무런 이제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착할 텐데 이쪽에다가 하면
좀 더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일단 물리고 얘는 여기다가 일이 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선은 일단 봐야 되겠죠. 체결되는 길이 여기 보면 이거는 이거는 터미널을 물리는 볼트고 이쪽이 전기가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공간입니다. 이리 와서 측면에 쇠판이 체결된 쇠판이 이리 와서 이리 오면 이 후즈를 거쳐 갖고 또 이리 가는 것도 있고 또 요 중에서 알터네이터에서 바로 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제 찾아가 보면 그래서 이 후즈를 거쳐서 가는 게 이건지 휴지를 거쳐가는 게 이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여기보다는 배터리 터미널 바로 이 측면에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0mm 볼트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풀어보고 휴지를 거쳐서 가는 데서 하면 안 됩니다. 요것이 이제 배터리 터미널에서 공급해주는 이 라인에 체결하는 볼트입니다. 여기에다가 체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물리고 여기서 와서 이리 물면 딱 보기 좋겠네요. 그러면 인도선에서 절단하고 먼저 케이블을 먼저 고정을 얘를 먼저 고정을 이제 이쪽에서 절단하고 이쪽에서 이거는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고정하겠습니다. 이런 걸 자를 때 이제 한 방에 앵무새 가위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건 한 방에 자르는데 공구통에는 그게 이제 보통 요거까지는 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용도로 힘이 셉니다. 옛날에는 이게 좋았는데 요즘 거는 똑같은 회사기인데 이상하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르는 것도 쓸 수 있고 요 속에 들어가는데 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1게이지 정도가 2게이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홀이죠. 그래서 이 볼트를 이리 내고 요거는 지금 이 휴즈를 고정하는 볼트인데 그런데 그래도 이것을 휴즈를 고정하는 볼트지만은 배선도 같이 쭉 눌러서 고정할 수 있으면 좋겠죠. 배선을 고정하는 볼트가 두 개가 되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살짝 풀어서 그럼 이것을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5mm 좀 된 게 30mm 정도를 이거 피복을 까서 30mm 정도를 까서 접을 겁니다. 반으로. 이런 거 깔 때는 그냥 피복을 한 반만 이렇게 자른다. 칼로 삥 돌려도 되고 뭐 칼까지 대고 할 거 없이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측면을 잡고 이렇게 째면 빡 째지죠. 이렇게 하면 째집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째졌다 싶으면 이렇게 밀어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피복만 반쯤 잘라가지고 이제 집어 쨌기 때문에 뿌리는 잘 안 잘리죠. 그럼 이렇게 해서 요리 해가지고 여기 넣게 되면 너무 헐렁헐렁하다 이 말이죠. 이 구멍이 커서 너무 헐렁헐렁하니까 이거 반으로 접는다 이 말이죠. 좀 더 반으로 접어서 그래가지고 측면에서 이제 조을 거니까 이쪽에서 이게 조를 거니까 접는 거를 방향을 여기 접어야 되겠습니다. 요래 가지고 요 부분에 요 놈이 좋아지고 측면에서 요 놈을 밀 겁니다. 그렇게 요런 체결을 할 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요거는 제가 이제 부틸 탭으로 막을 거니까 그거 다른 거 안 합니다.
먼저 이놈으로 위에서 눌려서 눌리면 벌어지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요거 충분히 고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으고, 약간은 이제 눌려줬겠죠. 이빨이 못 눌려도 그 구리를. 그러면 측면에 있는 요놈 가지고 이제 구리를 압착할 겁니다. 압착. 그러면 구리가 조금 보이죠. 여기 보이는 부분은 부틸 테이프로 막을 겁니다. 아까 부틸 테이프. 그래서 부틸 테이프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요리하고, 이제는 이놈도 방향, 화살표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이렇게 떨어지죠. 조금 남아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쑥 넣습니다. 그럼 이것을 또 비비 까야 되겠죠. 혹시나 떨어진 것들은 뽑아내버리고. 그럼 이것도 지금 이쪽에서 좋아야 되니까 꺾을 때 방향이 또 중요하겠죠. 글자가 위로 올라오면 또 이쁘니까 글자를 이렇게 살짝 꺾어서. 그럼 이것이 머리 접이 되겠죠. 전기 배선 정리는 시간이 그냥 무한대입니다. 얼마만에 해라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다. 하는 그 퀄리티에 따라서 시간은 그냥 무한대입니다. 요거 연결하는데 5분만 해주세요 사장님 이러면 5분만 합니다. 소리 납니다. 요거 좀 신경 써주세요. 그럼 1시간 2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기인데 제가 설명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만큼 이제 퀄리티 있게 작업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거보다 더 퀄리티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그런데 이 차에서는 그만큼 퀄리티 있게 작업할 필요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굳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원래 슬리브도 이렇게 슬리버 넣고 이러면 좋겠죠. 끝까지는 이제 안 해도 된다. 요 대신에 여기 중요하죠. 대신에 이 지금 구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구멍이 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하도 홀이 커서. 원래 제일 좋은 거는 피복이 이 홀에 빡빡하게 딱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기도 좋고 퀄리티도 좋습니다. 여기서 그래 안 되니까 요 부티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부티가 더 좋습니다. 보기가 퀄리티가 좀 되신다면 부티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붙여주면 뭐 피복이 딱 맞게 있는 것보다 이 부티이 붙어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훨씬 더 안전하고 정확한 형태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쪽 보이죠? 구멍이 크니까 비는 겁니다. 요 좋아주는 이 볼트가 안쪽쯤에 있으면 좋은데 그런 구조가 아니죠. 이거 좋아하는 거 개매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엉성하게 결과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을 이 부틸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구리가 이미 산소 접촉, 이게 배선은 산소 접촉, 구리선이 절대 보이면 안 된다가 1번 잘하려고 하는 방법, 예쁘게 하는 거 말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 구리가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게 1번입니다. 그렇게 작업하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그 다음에 구리가 산소의 수분에 노출되면 안 된다. 그게 2번.
그게 이제 기능적으로 가장 탁월한 방법이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소재를 써서 이쁘게 배선을 아름답게 작업을 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리가 눈에 안 보이게 1번, 그 다음에 구리가 산소와 수분에 노출되지 않는 거 2번, 그것만 딱 그냥 염두하면, 그것만 딱 염두하면 그냥 개벌 작업은 퍼펙트하다 보면 돼요. 그러면 약간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조금 더 뒤로 물어서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잘라가지고 이 회사가 학교에서 보십시오. 이 회사가 참 좋았는데 옛날만큼 안 좋다는 말이죠. 옛날 같으면 한 손에 딱딱 잘리는데 지금 두 손으로 해도 안 되잖아요. 새 건데도. 제가 그래서 혹시나 불량품이거나 또 뭐 짝퉁인가 싶어서 몇 개를 사봤습니다. 이게 한 개 6만 원 합니다. 한 5만 몇천 원, 4만 몇천 원 아닙니다. 이게 안 잘리잖아요. 누군가가 이게 진짜 오리지널 살 수 있는 데 있으면 밝혀 주십시오. 이게 정말 불편합니다. 딱딱 하면서 잘리는데 정말 좋았는데 이게 또 크게 짝퉁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잘랐으니까 이제 터미널 링이 10mm 볼트에 들어갈 거니까 작은 거, 요 링 구멍이 작은 거 10mm 들어가니까 요거 하면 됩니다. 하고 틈을 좀 살짝 넣어서 하면 잘 들어가죠. 그리고 글자가 그대로 보일 거니까 열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두 개 발 필요 없고 한 개만 해서 지금 배터리 배선 한 개 빼는데 아무짝 그거 방음하는 만큼 시간 걸리죠. 배선 다 뺀 것도 아니고 배터리 선 하나 뽑는데 이게 시간이, 배선 작업이라는 것이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많이 잘라가지고 구리가 몇 가닥이 잘렸죠. 잘 털리고 배선 작업은 좀 큰 시스템 배선 작업만 해도 다른 것 쪽에 하루만 안 됩니다. 이틀씩도 걸리고 3일씩도 걸립니다. 그럼 이거는 이대로 해서 그 배선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는 퀄리티에 따라서 시간은 무한대다. 2배, 3배가 아니고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선을 작업하는데 뭐 그거 하루만 뭐 2시간만 하면 되거든만, 나 그런 말 진짜 싫어합니다. 그렇다 그 사람 밉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면 내만 손해고 고장나면 내가 손을 봐줘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작업 안 해줍니다. 니 지금 뭐 좋은 거 하면 소리 잘 나는데 내 싸게 해줄 테니까 내 한가할 때 한번 해봐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진짜 짜증납니다. 사람의 그 능력을 싸게 하려고 하겠지, 내 부담 줄이려고. 근데 그거는 말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뭐 부럽고 길가에서 작업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 사장 그거 하면 안 다니면 되겠구만, 그 지랄병 하는 거 있습니다. 진짜 싫습니다. 제일 싫어요. 이 사장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짜요, 이런 거는 하나도 안 싫습니다. 여러분들도 샵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작업을 의뢰할 때 물론 뭐 사기치서 10분 1시간만 되는 거로 몇 시간 걸린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 사업에서. 그래서 뭐 무작 뛰고 그런 적 하는데, 그런데 뭐 하면서 많이 걸린다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저는 인명 작업하는데 하루 만에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만큼 퀄리티로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하루 만에 해달라 해놨고 싸게 해달라 해놓고 작업은 퍼펙트하게, 그거는 심보가 안 좋은 심보죠.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하네. 진짜 싫어하네. 지는 잘났고 남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하는 것은 존중받고 싶고 다른 사람 일하는 것은 그냥 같이 인정하기 싫고, 제가 생각보다 그거는 뭐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싹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진짜 작업 안 해줍니다. 제가 여기 테이프가 하나 떴는데 또 새거 하나 뚫려 있어요. 제가 이거 배터리 카바를 안 넣네요. 배터리 카바를 안 넣으니까 돌아트 맨날 다시 분해하고 배터리 카바를 넣어야 돼. 안 좋은 소리 했더만은 제가 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군대에 대한 전투 시간 거죠. 하는 건 말씀인데. 이거는 이제 수습튜브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죠. 예쁘게 할 때는 수습튜브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거는 테이프, 전기 테이프로 쫀쫀하게 당기면서 쫀쫀하게 덮어야 됩니다. 공기 접촉, 수분 접촉, 구리가 보이면 쫀쫀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10초 동안. 그게 답입니다. 내구성의 답입니다. 이거보다 좋게 할 수 있으면 이게 납땜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다시 풀어야 되죠. 전기 테이프가 엄청 좋은 겁니다. 전기 테이프는 아주 좋은 겁니다. 전련 제중에서 찔리고 수명이 되게 깁니다. 이걸 풀어야 이게 지금 놀랍고 장난 아니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 되면 또 돌려면 되게. 그죠? 조금 전에 그러면 다시 공부를 자리가 아니면 딱 안 맞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럼 딱 맞습니다. 볼트가 안 맞습니다. 제자리에 들어가면. 뚜껑이 닫힐 때 배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조금 홀을 좀 파야 됩니다. 사계지 두께만큼. 쓸데없이 많이 팔 필요는 없겠죠. 쓸데없이 많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를 파고 오겠습니다. 그냥 굽이 파넬라 했는데 그냥 이렇게 뚜껑으로 하듯이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 보면 이제 거기가 답이 나겠죠. 쭉 할 수 있는 위치가 맞는지
이렇게 조금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아래담으로 조금 내려가야. 이런 거는 이렇게 뿔라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뭐 굳이 뭐 붙일 테이프 안 해도 이게 이 플라스틱 커버가 있으니까. 뚜껑을 한번 닫아보고. 열이 되죠? 이걸 이제 뚜껑을 덜어야 되기 때문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부티는 붙이고 나서 다시 뗐다 붙였다가 가능한 게입니다. 뗐다 붙였다 가능한 게이기 때문에 이 테이프를 조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끈끈하게 떼못 떨어지거든요, 부틸은.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감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들어가야, 이게 수분이 제대로 안 들어가야 녹이 안 쓰니까.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쪽 부분에 완전하게 뚜껑이 있으니까 꼭 눌리니까 좋죠. 뭐 이렇게 뻑뻑하게 떨어집니다. 같은 테이프 떼더라도. 그래서 부틸은 이래저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를 가지고 요 길이만큼 잘라서 이거는, 이 양면 테이프는 뗐다 붙였다가 가능한 양면 테이프죠. 뗐다 붙였다 가능한 양면 테이프. 뭐 닷대를 교체하거나 다른 일이 있을 때 뗄 수 있다 이 말이죠. 반 접어서 그냥 뭐 넓게 안 해도 가쪽으로 해야 되네요. 가쪽.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 위에 이제 배터리 위에다가 이제 피스를 저으면 거시기 하니까 빵꾸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빈틈 있는데, 손잡이 빈틈, 요 다 피스를 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양면 테이프가 요 피스를 걸락하면 요 아다리가 맞아야 되는 게네. 양면 테이프로 해서 이건 몇 번 뗐다 붙여야 되는 게거든요. 또 항상 자동차 또 본넷은 이렇게 뭐 차볼 때가 없고 시동 전부터 또 해가지고 뗐다 붙였다가 잘 되는 편입니다.
테이프라고 이게 뭐 충격에 히트히트라는 그런 이제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붙여도 충분합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배선의 위치가 이 정도로 해주고, 이 정도로 하고, 마이너스 터미널을 이렇게 쳐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터미널을 고정을 하고, 마이너스 터미널은 뭐 지금 전기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고정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빼는 김에 배터리 방전도 방지하고 할게요. 이거는 적당하게 해놨고 나중에 또 옮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고기가 뭐 이거 묶을 것도 없네. 이게 뭐 꽉 낑긴 게 아니고 살짝 낑기는 게 괜찮아요. 네, 그런 다음에 굳이 묶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래서 이제 배터리 장착 한 걸 이제 배터리 이제 위에 플러스 터미널이죠. 플러스 터미널 장착한 것을 하고 대신에 안쪽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쪽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요게 보면 이제 뭐 다른 케이블 작업도 해야 되는데 아직 완전 청소한 건 아니고 배선이 온 것을 보라색 이렇게 해서 보이죠? 저쪽에 어느 쪽이고 화면에서 예 컬러새가 저기 있네. 저기 보이죠? 부틸 붙어 있는 거. 요 까만색 반짝거리는 게 저는 케이블 아닙니까? 저 상태에서 충분히 부틸이 많죠. 그리고 카페트를 잘랐으니까 위에서 끄집어 내리면 카페트가 살아있도록 U자 형태로 잘랐죠. 이래갖고 또 부틸로 이렇게 붙여주면 배터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이게 뭐 그림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해서 완성을 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묶었죠. 이쪽으로 케이블을 묶어서 이제 이제부터 스피커 선도 가야 되고 다른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요까지 마무리 해놓은 겁니다.